걱정하지 마. 네,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김윤진 기술사님 오셔가지고 그 해고라는 표현이긴 하지만 가독성이나 뭐 여러 가지 설명도 많이 해주실 것 같아요. 이제 장점이 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답안 자체를 채점을 하기 굉장히 좋았던 답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키워드를 막 찾아갖고 막 해야 되면 김윤진 기술사님 같은 경우에는 바로 눈에 딱딱 내가 원하는 키워드들이 다 잘 보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굉장히 이제 고득점, 득점하는 데도 유리한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고 3단락 같은 경우에도 초기에는 약간은 좀 외워서 한 듯한 답안들이 좀 있었는데 향후에 가니까 막 토픽과 토픽을 연계해서 쓰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아져서 오늘도 저희 몇 개 좀 모음 답안으로 보여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특히나 시간 내에 내가 표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시는 분들 혹은 아니면 템플릿이 뭔가 아직은 좀 잘 안 잡혀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진짜 무조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것도 저 토픽이 나오면 이렇게 써야겠구나. 그러니까 이렇게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런 쓰는 어떤 그런 큰 방식이 있거든요. 컨셉, 네, 기본적인 템플릿들, 네, 그런 것들을 조금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공부하는 과정에서 좀 힘들었었던 부분들도 좀 있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총체적으로 다 같이 얻어가는 좀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김민기 교수님 오셔가지고 설명해 주실게요. 자, 박수 칠까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정보관리 130회의 정보관리 김민진 기술사입니다. 먼저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얘기하게 될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 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원래 키워드가 잘 보이는 가독성 특강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사실 답안 작성 특강이나 이런 유인물들이 되게 잘 되어 있어서 저는 이제 제가 기술사 준비하면서 겪었던 과정들에 대해서 조금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저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환경이랑 가독성 그리고 디데이까지에 대한 세 가지 주제로 먼저 얘기를 할까 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책상에 앉으셨을 때 이렇게 막 졸리기도 하고 이제 배터리가 많이 방전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혹은 또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 각성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저도 작년 이맘때쯤에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의 지금 심정과 그 컨디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내시고요. 제가 처음에 기필반 시절에는 ITIL도 몰랐고 이렇게 표를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이 뚜껑 줄을 선을 그어야 되는지도 잘 모르는 상태로 이제 입과를 하게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 글자가 굉장히 작고 귀여운 글자를 쓰고 있었는데 이랬던 제가 이제 합격 시점에 와서는 시원시원한 글씨를 쓰고 템플릿도 어느 정도 안정된 템플릿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이제 신기술이나 법조항, 제도적인 내용들도 막힘없이 쓰면서 이제 합격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학습 여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재작년 10월에 이제 93기 입과해서 21월에 이제 멘토님, 이성수 멘토님과 나우 멘토님과 이제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126회, 7회, 8회, 그리고 올해 9회까지 이제 불합격을 하면서 이렇게 한숨도 쉬고 울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과정 끝에 이제 터널이 안 보였는데 정말 운이 좋게도 올해 6월에 이제 1차 필기 합격을 하였고요. 혹시 이 필기 합격의 기쁨은 정말 3일간이었고요. 이제 저희 2차 최종 합격까지 또 한 달을 이때의 과정을 정말 함축적으로 해서 너무 힘들었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또 느끼실 텐데 그거를 잘 이겨냈고 또 끝까지 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동회차 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점수 추이를 살짝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입과했을 때 이번 실전 시험인데요. 그래서 우상향하는 곡선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옆에는 실전 모의고사 등수인데
처음에 기필반 들어갔을 때 꼴찌에서 두 번째를 했어요. 88등을 했는데 이제 점차 토픽에 대한 이해와 이제 범위를 알아가면서 또한 템플릿도 내재화를 해가면서 이제 상위권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실전 시험과 모의고사 등수가 나의 객관적 지표가 되기 때문에 한번 나의 과정들을 이렇게 지표로 한번 보시고 내가 잘 하고 있구나, 혹은 내가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라는 희망과 자신감 그리고 믿음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서 이 장표를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첫 번째로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과정에서 제일 중요했던 마인드와 출제 기준 그리고 준비물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정말 이 시험은 장기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 세 가지를 꼽자면 첫 번째는 내적 동기입니다. 이 가슴속에서 뭔가 끌어오르는 이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지금 이 시험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내적 동기는 이 장기적인 과정에서 이제 지속적인 노력을 할 수 있는 원천적인 힘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지치고 힘드실 때마다 내가 왜 이걸 시작했고 내가 이걸 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동기를 계속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제 스스로 믿는 연습을 계속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지치고 힘들지만 누가 나한테 뭐라고 이거 왜 하느냐 혹은 이게 끝이 있니? 라는 말을 물어봤을 때 나만큼은 나를 믿어줘야 내가 이걸 끝까지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 꼭 믿어주시고요. 정말 공부가 하기 싫거나 오늘은 쉬고 싶다라고 할 때 이제 저는 이렇게 멘탈 페이지라고 해서 일기 같은 거를 썼거든요. 이거를 제가 한번 다 돌아보니까 최선을 다하자, 나는 기술사다, 나는 오늘도 잘했다, 나는 될 수 있다 라는 이런 내용들을 이제 공부 끝날 때마다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훈멘토님이 강조하시는 출제 기준입니다. 출제 기준이 23년부터 26년까지의 기준이 이제 새로 나오면서 저는 그거를 출력해서 저의 책상에 붙여놓고 매일매일 공부 전에 봤습니다. 이거를 물론 중요하지만 저는 이거를 두 가지로 이제 공략을 했어요. 첫 번째는 이 내용을 보면서 나의 준비 상태를 수시로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소프트웨어 공학이면 이 소프트웨어 공학에 있는 출제 기준 중에 내가 여기서 자신 있는 거 혹은 내가 취약한 점에 대해서 충분히 내가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트를 더 준비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잘 보이시는 곳에다가 오늘의 이번 주 도메인을 준비를 하실 때 이제 더 집중적으로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 마이닝의 정형 비정형에 대한 차이가 좀 헷갈려서 이거에 대해서 더 봐야겠다 해서 이제 하이라이트를 해놨었고 이 부분이 29회 시험에 실제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또 저는 헷갈리는 것들을 이렇게 포스트잇으로 안 헤어지는 애들을 붙여놓고 이렇게 외웠었는데 알기 추적 평가나 무공식의 윤리 10대 원칙 이런 것들도 다 시험에 출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렇게 항상 잘 보이는 곳에다가 표시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아시는 환경 세팅입니다. 익숙하고 소중한 나의 자와 초시계. 초시계는 저는 1시간 39분으로 맞춰놨기 때문에 거꾸로 시간이 흘러서 항상 헷갈렸거든요. 그래서 위에다가 이제 1시간 15분, 50분, 25분 적어놨었고요. 나머지 1분은 내가 다시 전으로 돌아가면서 내가 빠뜨린 것은 없는지 혹은 나의 문제 번호가 빠진 것은 없는지를 체크하는 시간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여분의 펜을 준비하시고 화이트도 준비하실 텐데요. 저는 손이 스포츠 테이프를 또 따로 준비했었습니다. 저기 중지에다가 띄어가지고 이제 힘을 세게 주다 보니까 이게 땀이 많이 흘려서요. 그래서 미끄러짐을 방지하는 역할을 충분히 해줬습니다. 또 이제 학습 시간을 확보하고 이제 쉼도 항상 생각하시면서 회복의 시간을 가지시고요. 저는 이제 일요일마다 대전에 내려가면 이제 보통 오후 9시가 되는데 그때 저 맥주를 한 캔을 먹는 걸로 저에게 보상을 해주었습니다.
그게 또 다음 주를 살아갈 힘이 되었습니다. 이 템플릿자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제 입문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한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해놨는데요. 그래서 이 템플릿자를 이렇게 삼단표 그릴 때 두 번째 줄, 그리고 비교선을 미리미리 그려놓고 옆에 칸수는 5, 6, 7, 8, 9라고 해서 빠르게 칸을 그을 수 있도록 이렇게 템플릿자에 표기를 해놨습니다. 이거를 하는 이유는 템플릿을 표를 그리느라고 이 표에 생각하기보다는 이 지금 토픽에 대한 키워드를 생각하는 시간으로 써야 하기 때문에 이 템플릿을 정말 생각 없이 빠르게 그려야 됩니다. 이 기술사 시험이 1분 1초가 아까운 시험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가독성 파트인데요. 가독성 중에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필력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글씨체가 완성이 되신 분들도 있으실 테고 처음에 글씨가 잘 안 써져서 힘드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처음이신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저는 앞서 보셨을 때와 같이 되게 작고 귀여운 글씨를 작성을 했었는데 항상 손 멘토님이 크게 그리라고 하셔서 이 방법을 택했습니다. 백강고시체 제공판을 보면 이렇게 3장 정도 이 장수가 나오는데 이거를 토대로 원고지를 하나씩 사서 원고지에 그 3장을 매일매일 썼습니다. 공부 시작 전에 이제 썼는데 이 연습의 효과의 장점은 2가지가 있어요. 먼저 이 필력, 무조건 일단 필력이 향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 3장을 쓰는데 약 20분 정도 걸리거든요. 이 20분 동안 뭐 훈을 쓰면 남훈이 생각나고 뭐 김을 쓰면 김머시기가 이렇게 잡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거를 많이 완화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공부하기 위한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글씨가 갑자기 뭉개지거나 글씨가 잘 안 써지는 분들은 이 방법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그 시원시원한 글씨를 갖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멘토님들이 올려주시는 셀테와 목차이죠. 제가 이맘때쯤에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을 때 항상 목차와 셀테를 승원님과 함께 이제 항상 했었는데요. 이것도 이제 장점을 3가지로 꼽아보면 답안을 구성하는 연습을 충분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일주일 동안 내가 이 키워드를 반복하고 이해하고 인출하고 연습을 하지만 실제로 내가 답안을 써볼 수 있는 기회는 셀테와 목차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쓸 때 이제 이 강글과 차별화를 고민하게 되는데 아마 이제 목차를 다루시는 분들 보면은 다 비슷비슷한 내용일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내가 차별화를 할 수 있는 게 뭐지? 라는 걸 한 번 더 생각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강들과 차별화를 고민하는 시간은 절대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네, 이거는 다 아시겠지만 한 번 더 강조하고자 이제 넣었습니다. 멘토링 개선 항상 하셔야 되는데요. 이게 순서인 것 같아요. 먼저 모든 문제를 쓰기, 그리고 두 번째는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한 템플릿 안정화, 그리고 세 번째는 기본에 충실한 꽉 채운 답안, 그리고 키워드 노출이고요. 네 번째는 앞에서 이제 목차로 연습했던 것처럼 감글에 대한 연결과 키워드 강조 밑줄을 그어주시는 게 또 그 다음 스텝인 것 같아요. 이게 어느 정도 충분히 완성이 되면 그 이후에 차별화 단락을 고민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주 나오는 멘토링에서 나오는 개선점들에 대해서 충분히 개선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제 답안 템플릿을 쓰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사실 1단락이라고 생각합니다. 1교시도 중요하지만 1단락에서 내가 자신 있는 답안을 쓰는지 안 쓰는지 채점관들은 분명히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위에는 기본 템플릿이고요. 정의와 특징, 그리고 이제 뭐 키워드로 녹여준 정의를 쓰는 거고, 이 기본 템플릿은 생각 없이 빠르게 쓰실 수 있잖아요. 두 번째는 자신 있는 문제가 나왔다.
그 내가 준비를 했었다라고 하면 이렇게 그림으로 뭔가 키워드를 노출해주고 그 옆에 이제 정의로 끝내주는 이제 두 번째 템플릿이고 또 이거는 추가로 뭔가 상위 도면을 물어봤을 때 거기에 대한 이제 정렬을 한 번 더 이렇게 짚고 넘어가주는 이런 템플릿도 저는 썼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 세 개를 활용을 해서 썼는데 저 옆에 이제 이성수 멘토님의 이 코멘트가 달리는 것은 좋은 징조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아마 이렇게 자신 있게 쓰시기를 바랍니다. 이규시는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일단 이 템플릿을 먼저 그렸습니다. 네모 3개 쓰고 이제 뭐 기대 효과 이게 개요를 먼저 썼는데 모르겠다 하시면 저 이 템플릿을 그리는 거 추천드리고 중요성, 기대 효과, 필요성, 문제점, 발전 현황 이런 것 중에 하나로 일단은 무조건 그리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키워드에 생각을 했고요. 이렇게 묻는 게 많은 문제들은 묻는 거를 충분하게 측면을 다양하게 나눠서 꽉꽉 채워서 작성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론에서 이미 이제 이 답안의 느낌이 올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가 정말 잘 알고 준비했던 문제면은 내가 이 문제를 읽고 의도가 파악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문제를 왜 물어봤고 결국 이 문제점을 토대로 어떤 게 나오겠구나라는 거를 의도가 파악이 되면 이 1단락에 이제 함축적으로 이제 요약해서 작성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앞으로 쓸 내용들을 또 한글에 적어주거나 이렇게 주변 키워드를 끌고 와서 쓰게끔 하는 방향까지 이제 가시게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앞선 선배 기술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출제자의 의도 파악, 문제를 왜 냈는지, 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또 이제 밑줄도 강조를 해주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안을 어떻게 구상할 건지에 대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답안 작성 전략 같은 경우에는 이성수 멘토님의 답안 작성 전략 특강 자료가 굉장히 자세하게 잘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채점자를 현혹시키는 게 이 시험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안정된 레이아웃, 내가 정말 템플릿을 흔들림 없이 잘 쓰고 있는가? 혹은 실수가 있진 않은가? 라고 하는 것과 기술 키워드를 녹여낸 전문가처럼 보이는 자신 있는 답안을 쓰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채점자가 예상한 흐름대로 이 답안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면서 곳곳에 배치된 키워드가 강점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인 답안이 잘 표시가 되고 이제 추가로 차별화된 내용까지 첨언을 해주면 고득점 답안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130회 때 자신 있는 문제부터 이제 계속 작성을 하기 시작했고요. 물어본 문제 부분에 충실히 답변을 했습니다. 저는 이 1교시에 그렇게 3단락을 많이 쓰지 않았고 1교시에 3단락은 3문제를 작성했고요. 4교시 같은 경우에는 4단락을 한 문제 정도 작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1교시에 이 3단락을 작성하지 않았던 것들도 7점과 7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에는 이제 3단락을 쓰긴 했는데 그리고 얘도 3단락을 안 썼는데 좀 3점을 이렇게 받았고 꼭 내가 3단락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거나 힘들어 하시지 마시고 기본적인 묻는 거에 충실히 꽉꽉 채워서 일단 쓰시면 어느 정도 품질 좋은 답안이 나올 수 있고 고득점에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시간이 남거나 내가 정말 더 공부를 많이 해서 이거 표현하고 싶으실 때 이제 추가 단락을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D-Day까지 이제 준비했던 과정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심화반 시즌 학습 과정들에 대해서 제가 했던 방법들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토픽 리스트로 주시는 이 자료들은 저 오른쪽에 자료들을 활용을 했고
토픽 리스트로 이제 주간이 시작되면 토픽 리스트로 범위를 파악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BP반 마인드맵 강의를 이해가 될 때까지 이제 회독을 합니다. 그 이후에 ITP에서 서브노트 준 거를 주간에 2회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키노트를 가지고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건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에 대한 토픽을 표기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모르는 거를 한 번 더 보고 두 번 더 볼 수 있게, 먼저 볼 수 있게 이제 표시를 해놓는 게 내가 암과 모름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 이후에 주간, 이번 주 도메인에 대해서 주간이나 실전 모의고사를 이제 읽고 계속해서 반복을 했습니다. 또한 이제 목요일마다 저희는 토토를 진행했는데 그 토토 때 이제 발표를 하면서 이 토픽에 대해서 이해도도 높였고요. 기출문제는 최근 연도부터 한 회차씩 그냥 한 회차씩 읽었습니다. 이해가 안 돼도 그냥 이렇게 밑줄 그어가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심화 과정이 어느 정도 지나신 분들은 이 회독이 되게 빠르실 거고 그렇게 되시면 이제 뭐 주 중에 저번 주에 했던 도메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회독을 하면서 기억력을 좀 더 높여주는 효과를 가져가실 수 있고요. 토요일에는 이제 문제 위주로 이제 인출을 하면서 내일 어떻게 쓸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시간으로 가졌고요. 항상 주간 목표가 있었습니다. 이번 주 주간 모의고사 등수를 올린다든지 혹은 멘토링에서 이번 주에 멘토님이 밑줄을 그으라고 했는데 그런 거 이제 개선하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큰 거 말고 작은 것부터 이제 생각을 하고 갔습니다. 저는 이렇게 서브노트를 만든다던가 키노트를 만든다던가 이렇게 하진 않았고 다 이제 주시는 자료들, BP 드라이브에 있는 자료들을 활용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업과 가정과 이제 업무까지 이제 있으시니까 최대한 활용하셔서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저의 키노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BP 드라이브에 있었던 내용인데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려서 내가 알거나 내가 강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표시를 해놨고 뭐 이렇게 가용성 보장이라든지 뭐 이런 키워드 같은 거를 이렇게 앞에서 표시해놔서 일단 앞에만 먼저 읽고 계속 넘기면서 했고요. 이번에 그 키노트가 좋은 게 이제 차별화 단락이 저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다른 키워드들과 토픽과 연계를 해서 이제 공부를 할 수 있었고요. 이거의 단점이 뭐냐면 이거를 대본을 하면 글씨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네, 눈이 이제 침침하시거나 이제 너무 작은 글씨 싫어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거꾸로 이렇게 인쇄를 하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원래 처음에 이거를 제가 심화반 들어왔을 때 이제 처음에 제본을 막 했는데 이것만 봐야지 하고 했는데 최종찬 기술사님께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게 엄청 좋대 해서 그걸로 공부를 했어요. 근데 128회까지 이제 떨어지고 나서 이걸 한 번도 그냥 한 몇 번 봤거든요. 근데 여기서 자꾸 시험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막 시험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그래. 내가 이것만이라도 통달을 하자. 내가 이거는 정말 씹어먹겠다 하는 마음가짐으로 이맘때 이거를 굉장히 열심히 받고 시험 끝날 때까지 얘랑 같이 생활했습니다. 근데 이게 또 단점이 하나 뭐 있냐면 최신 기술이나 이게 123회 기술사님 거라서 최신 기술이나 이게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어요. ISMSP나 이렇게 공통관리 지금 7판인데 얘는 지금 4판으로 되어 있고 그런 업데이트만 빼고 나서는 뭐 CAOS, 소프트웨어 공학, DB 같은 고전 애들은 기본적인 내용들만 있기 때문에 기본 항목을 익히시는 데는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제가 학습 프레임워크 한번 그려봤는데 PDCA입니다. 결국에는 하루하루가 쌓여서 이제 이 끝이 나게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에 뭘 할 것인지에 대한 주간 계획으로 학습을 시작하시고 주간 모의고사로 나의 성적을 확인하신 다음에 이번 주에 내가 나아진 점은 뭔지 부족한 점은 뭔지 이렇게 개선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집중과 휴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공부 시작하실 때 90분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고요. 10분 쉬고
그 다음에 이제 타이머로 또 60분 돌려서 공부를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여기서 좀 쉬어가려고. 이렇게 이제 D-100일 이상을 달려오고 이제 한 달 정도 남으면 몸이 정말 많이 지치는데 저는 이 글루콤을 먹었습니다. 이게 강남 백수동 어머님들이 어머님들한테 유명한 수험생들 필수 비타민이고요. 이거를 마시면 그 다음날 좀 더 생생한 이 활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옆에는 포도당 캔디고요. 포도당 캔디는 이제 시험 전에 하나를 먹으면 급속으로 당 충전이 되기 때문에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거, 든든한 조력자입니다. 집에 가정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성수 멘토님과 나온 멘토님, 저를 항상 지지해주고 믿어주고 응원해주시는 분들의 조력 지원군, 이게 정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D-30 이제 현 시점에 오게 되죠. 결국 이제 집중과 반복의 시즌입니다. 한 번이라도 써봤던 주간 모의고사는 나의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기출, 주간, 모의고사, 그리고 키노트, 아까 보여드렸던 키노트를 집중적으로 이제 계속 보게 됩니다. 이때는 새로운 걸 덧붙이지 않고요. 자신 있는 도메인과 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집중적으로 반복해서 보시면 되고요. 논문과 신문 특강이 나올 때이죠. 그거를 저는 회사를 1시간 일찍 가서 아침마다 봤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흐름이나 요즘 이슈나 최근 어떤 게 이렇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됐고, 다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한번 이렇게 눈으로 봤던 거는 문득 시험장에서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약자료 이제 아름아름 자료가 들어오죠. 특징특이나 삼국지 같은 거. 그런 요약자료도 한 번씩 이렇게 훑어보세요. 어차피 이미 다 아시는 내용들이실 거고, 그런 키워드를 눈으로 계속 익히는 연습도 저는 했습니다. D-3일입니다. 저는 도서관에서 3일 동안 이제 연차를 내고 시험 준비를 했는데, 실전과 같은 시간에 9시부터 5시 20분까지 100분 끊어서 400분을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수험생들도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8시에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또 그 다음 날을 이제 준비를 했고, 이때는 너무 많은 스트레스도 당연히 쌓이지만 최대한 마음을 편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자료에서 무조건 출제된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오그라들 수 있는데 마지막에 이제 시뮬레이션 하기를 추천드려요. 그래서 저도 정말 간절했기 때문에 이거를 했었습니다. 내가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셀테를 하고 씻고 옷 입고 준비물 다시 한번 챙기고 출발해서 주차한 다음에 수영장에 가기 전에 나는 최고다를 100번을 외치고 수영장에 들어가서 시험 시작 20분 전에 포도당 캔디 하나 먹고 이제 1교시에 자신 있는 문제 2문제 작성하고 화장실 다녀오고 2교시에 이제 또 어떻게 논리적으로 쓸지 채점관 이 문제 출제자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또 생각을 해보고요. 점심시간에 이제 죽을 먹고 차에도 잠깐 다녀와서 쉬고 그리고 또 이제 3교시 어떻게 대응할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시뮬레이션 해봤습니다. 4교시쯤 되면 손에 힘도 안 들어가고 몸도 지치고 허리도 아프고 목도 아픈데 그때 더 정신을 차려서 마지막 문제 끝날 때까지 포기하지 않기, 자신감 간절함 녹여내기, 이하 여기 꼭 작성하기, 이렇게 저를 한번 다져가는 과정을 저는 시뮬레이션을 했고요. 종료 후에도 중요하죠. 저보다 이제 집에 들어와서 복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기를 먼저 마무리한 뒤에 이제 유튜브 강의를 듣거나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는 휴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한 나 자신한테 고생했다고 얘기해주자라는 하루를 보내자라고 생각하고 이제 잠을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간이셀테를 꼭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안 보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찝은 1교시, 2교시 2문제를 간략하게만 보면서 쓰는 겁니다. 실제로 저도 1교시에
2교시에 일정 관리 관련한 문제를 썼었는데 그게 또 시험에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최고다 100번 외치시고 이제 입시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내일 모습입니다. 뭐 이런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작년 겨울에였는데 결국 저의 가치관이랑 굉장히 부합하는 글귀가 있어서 하나 가져왔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나의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여러분에게 응원과 이제 좋은 메시지를 드리려고 최선을 다했고, 여러분도 이제 끝까지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간절하게 응원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온라인도 괜찮으니까 온라인도 질문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시험 때 보니까 먼저 템플릿 다 그려놓고 시작하시잖아요. 네, 이게 맞습니다. 도움이 돼요. 네, 저는 템플릿을 그리는 동안에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템플릿을 최대한 빠르게 1달러, 2달러 그리고 이제 2달러까지 쓴 다음에 3달러를 할 때도 있고 정말 생각이 안 나면 3달러까지 다 그려놓고 이제 시작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그려놓고 하다가 중간에 뭐 더 써야 될 것들이 생기거나 어, 네, 더 많이 쓰려고 하진 않았고요. 최대 9칸. 그러니까 이제 8개 정도 나오면은 최대 이게 표로 하면 9칸 정도 그리면은 이게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고 필요한 게 있으면 강글에다가 녹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비 문헌가가 보면 네. 암기노트에 있는 내용이 다 거기에 들어가 있던데 어, 그 암기에 대한 암기노트를 공부하는 혹시 뭐하고 있어요? 암기노트를 공부했던 거는 아까 그 키노트 기반으로 해서 그 위에 이제 뭐 직원지리, 뭐 리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철자, 네, 두음법으로 저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음을 활용해서 했고 그걸 계속 사실 반복이 가장 좋은 노하우인 것 같습니다. 네. 하시다가 기억이 안 나신다. 먼저 네. 당연히 이제 식은땀이 줄줄 그런 경우에는 저는 원래는 거짓말을 잘 못하는데 답안지에서는 거짓말을 좀 잘하는 편이어서 그럴듯하게 이제 기술 키워드를 작성을 했고요. 꼭 그 키워드가 하나만 있는 건 아니니까 다른 거를 좀 더 덧붙이 이렇게 쓰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이게 기억이 안 나시더라도 비슷한 내용이라도 뭔가라도 생각을 해서 거짓말로 쓰시기를 바랍니다. 네, 추천드립니다. 많이 생각이 안 나시는. 네. 함께 확인하는 거 하나 쓰시고 제가 암기할 때 그것을 활용하셨다는 하나. 네. 그 출제 기준은 네네. 출제 기준에서는 잠시만요. 제가 결국 이게 도메인별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 도메인마다 이 자료 처리를 공부할 때 데이터베이스에서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에 대한 나의 준비 상태를 이번 주 도메인에 대해서 확인을 했고요. 내가 이거를 봤는데 이 데이터 마이닝이 너무 취약해요. 혹은 내가 자신 있는 거는 데이터베이스 요구사항 분석 설계다 하는 거에 대해서 여기서는 무조건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공부하게끔 한 번 더 보시는 차원에서 이제 추천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직장 생활 하셨으니까 평일과 주말과의 그 어떻게 일지를 하신 거죠? 저는 퇴근을 하고 처음에는 9시부터 1시까지 이제 공부를 했고요. 처음에는 더 할 때는 2시까지도 하면서 이제 공부 패턴을 가져봤고
혼자 살기 때문에 토요일 날 하루를 다 온전히 쓸 수는 없었고, 이제 오후 시간을 활용해서 이제 도서관을 가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동하는 시간이 없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학습 패턴을 가져갔고, 그리고 저는 이제 회사에서 틈틈이 노션을 많이 봤습니다. 저는 이제 개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운영 프로젝트에 자원을 해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시간이 어느 정도 좀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노션을 보고 혹은 이제 뭐 자료 같은 거 이렇게 틈틈이 보고 하면서 더 공부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혹은 하다가 지치실 때도 있잖아요. 저도 이제 퇴근을 하고 금요일 날 집에 이제 갔는데 너무 힘들어서 침대에 잠깐 눕자는 게 이제 11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도 그때 또 긴장을 하고 있어서 일어났겠죠. 근데 일어나서 1시간이라도 더 보자 하고 자리에 앉아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잤습니다. 근데 쉬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 7일을 다 공부하기보다는 하루에는 정말 내일 하자라는 생각으로 좀 쉬시고 한 번씩 좀 회복하는 시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계속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처음에 제본을 했었어요. 제본을 해놨었고, 종천님 거를 이제 그냥 PDF로 계속, 엑셀로 계속 봤었다가, 이제 거기서 계속 출제가 돼서 제본을 계속 다시 봤죠. 네. 근데 저는 좀 옛날 사람은 아닌데, 그래도 저도 종이로 된 게 더 좋더라고요. 종이로 된 거에 내가 표시할 수 있어서 더 좋고, 모르는 거를 체크해 놓을 수 있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키워드를 적어 놓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네. 원우님은 이제 학교 계실 때 여기 이제 BP반 분들이 되게 많아지시고 인기가 되게 높아지시고 그랬는데 다음 시험에 이제 많은 분들이 나오실 거라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잘 준비해 주시겠죠? 이게 왜 필요하시면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별 내용이 없어가지고 사실 좀 저기 했는데 만약에 혹시 나중에 더 궁금하시거나 공부하시다가 힘드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슬랙으로 메시지 주시면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데까지 다 도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